시공사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는 말입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되는 분위기예요. 왜냐고요? 올해 들어 포스코 ENC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랐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ENC는 국내 7위 건설사입니다. 1분기 기준 수주 건수만 120건, 수주 잔액은 41조 원이 넘어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주상복합 신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인프라 공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 원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1조 9,796억 원의 이수 극동우성이 3단지 리모델링, 1조 2,972억 원의 성남은행주공 재건축, 7,553억 원의 방배 15구역 재건축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죠. 현재도 송파 한양 2차, 개포우성 4차 같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경쟁사들과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공사가 확정된 사업장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허 취소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부 조합은 변호사를 통해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수주전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 4차 재건축 조합은 올해 12월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데 내부에서 벌써 사고를 낸 회사가 시공을 맡아도 되느냐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이 불안을 키운 건 올해 포스코 ENC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인명사고입니다. 1월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망사고가 있었고,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7월엔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기계 끼임 사망사고, 이어 광명 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선 감전사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가능성을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실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을 물어 동학건설산업의 면허를 취소했던 게 유일합니다. 만약 포스코 ENC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할 수 없고, 설령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수주 이력 0 상태에서 공사를 따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벌써 포스코 ENC는 이번 사태만으로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한 상황에서 앞으로 포스코 ENC가 대형 수주를 따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고 말합니다. 포스코 EN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난 5일 그룹 안전특별진단 TF 팀장이었던 송치영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사업 확장은 의미 없다는 판단 아래 인프라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 구조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 회복까지의 시간입니다. 정비사업은 공사기간만 수년이 걸리고 수천억 원이 오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시공사 리스크가 곧바로 사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조합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시공사 선정 전인 사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포스코 ENC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34억 하던 아파트가 13억이나 빠졌다고요? 부동산 시장 얘기하다 보면 요즘 이런 깜짝 놀랄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급매가 아니라 직거래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서울과 경기 전역에서 직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을 보면 6월 2.4%에서 7월 3.7%로 뛰었습니다. 한 달 만에 50% 넘게 증가한 건데 지역별로 보면 변화가 더 뚜렷합니다. 동작구는 0.7%에서 5.7%로 무려 8배 이상 직거래가 늘었어요. 성동구는 1.6%에서 8.8%로 껑충, 강남구도 1.6%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송파구는 1.2%에서 1.4%로, 마포구는 1.4%에서 3.2%로 올랐고요.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직거래가 확대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거래 사례를 보면 가격 차이가 확연합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강극동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말 9억 5천만 원에 직거래됐는데 6월 평균 거래가가 12억 6,400만 원이었으니 한 달 새 3억 원 넘게 내려간 셈이죠.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건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전용 118제곱미터 매물이 20억 8천만 원에 직거래됐는데 6월 평균 매매가는 34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13억 원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급매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가격이 크게 조정된 거죠. 이 흐름은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6월 3.4%에서 7월 6.0%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시는 0%에서 14.3%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고양시 일산동구는 6.5%에서 13.2%, 일산 서구는 2.9%에서 8.1%로 모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인천은 5.8%에서 5.6%로 소폭 줄어 서울 경기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직거래가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 거래, 즉 증여성 거래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최대 30%, 3억 원 한도까지 저렴하게 팔아도 정상 거래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가족끼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거래 중에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줄이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 자산 이전이나 절세 목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서고 거래량이 줄면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 직거래 증가는 시장 심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집주인들은 급매로 빨리 팔자 혹은 가족에게 넘기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 인하 기대와 대출 규제가 공존하는 시기에는 정식 거래보다 직거래를 통한 가격 조정과 자산 이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직거래에서 크게 낮춘 거래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래가로 잡히면 해당 단지와 주변 지역의 호가에 압박이 들어오고 그게 다시 매수자 심리를 위축시키죠. 지금 여의도, 광진, 강남 일부 단지처럼 직거래 급매가 시장 평균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확산된다면 하반기 가격 흐름이 더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직거래는 단순히 중개사 뺀 거래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집주인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